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의 경계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나눠주지 못한 상태라서 판의 경계 1과 2 강의를 종합 정리하고 대면 수업 때 학습지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빈칸 채우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구상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점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빨간색이 화산이고 파란색이 지진입니다. 그러면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 곳을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 곳이 화산 지진이 일어난 곳이 띠를 이룬다. 이 띠가 한자로 대거든요. 그래서 이 화산이 일어난 곳을 화산대, 지진이 일어난 곳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여기 빨간 점이 있는 곳하고 파란 점이 있는 곳이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화산이 발생한 지역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거의 일치한다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화산과 지진은 발생한 곳이 특정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런 영역에서는 화산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걸 지각 변동이라 하거든요.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이 바로 판구조론이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 곳이 띠 모양을 이룬 데 했으니까 요 띠를 쭉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연결을 해봤더니 지구가 이렇게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지죠. 이 조각, 이 조각, 이 조각, 이 조각. 그렇죠? 그러면 조각과 조각의 경계에서 이렇게 지각 변동이 거의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이란 무엇이냐면은 지구는 몇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판과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유라시아판은 대륙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륙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의 판은 대륙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태평양판, 대양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륙판과 대양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저 지형 바다 밑에 땅이 해양판이거든요. 그럼 바다 밑에 있는 땅하고 대륙 땅하고 구성 물질이 다릅니다. 그럼 어느 게 무겁겠습니까? 해양 지각, 대양이 아니고 해양 지각이 더 무겁습니다. 해양 지각이 더 무거운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무거우면 깔아앉죠. 그러면 깔아앉은 게 바다 밑에 있겠죠. 그래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더 무겁다. 정확한 표현으로 밀도가 더 크다. 근데 무겁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판으로 지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판의 경계에서 그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바로 판 밑에는 뭐가 있냐면 멘틀이 있거든요. 멘틀. 근데 멘틀은 아주 온도가 높아서 고체가 녹아있는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입니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뜨거운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오고 차가워지면 다시 내려가고 하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곳 위에 딱딱한 판이 있거든요. 그럼 이 판은 멘틀 대류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판이 움직이는데 모든 판들의 움직임, 방향 다 똑같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판과 판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판과 판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판과 판은 서로 멀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판과 판이 이렇게 스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의 움직임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멀어지는 경계, 부딪히는 경계, 스치는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거를 멀어진다, 발산형 경계, 가까워진다, 수렴형 경계, 스친다,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발산형 경계. 이 발산형 경계는 왜 멀어지냐면은 판 밑에 있는 멘틀이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발산형 경계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가 있죠. 왜 가까워지냐면 밑에 있는 멘틀이 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스치는 경계를 뭐라고 한다?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판은 몇 종류가 있댔죠? 두 종류가 있댔죠? 대륙판과 해양판. 그러면 멀어지는 것도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수렴형은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섭입형이라는 게 있고 충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자가 뭔 입자냐면 들어가다는 입자거든요. 그래서 스치면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경계를 섭입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섭입형은 해양판이 포함됩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서 하나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서 들어가는 거. 충돌형은 해양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든 스치든 어쨌든 거대한 땅덩어리가 부딪히고 스치고 하기 때문에 지진은 모두 발생합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은 모든 경계에서 발생한다. 천발 지진은 모든 경계에서 발생하는데 천발이 아닌 아주 깊은 곳에 지진의 권원이 있다라는 걸 신발 지진이라 하거든요. 깊을 심자. 천자는 얕을 천자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 신발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섭입형에서만 신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발, 중발, 신발까지 일어나는 것은 중간에 중발은 뺐습니다. 자, 천발에서 신발까지 모든 지진이 다 발생하는 것은 수렴형 경계의 섭입형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화산활동. 화산활동은 마그마가 생성이 돼야 화산활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멘틀이 올라오면 마그마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그마 상승하는 발산형에서는 무조건 화산활동이 일어나겠네요. 그쵸? 발산형은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 섭입이 뭐냐면 무거운 판, 부딪혔을 때 더 무거운 판이 아래로 빠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누가 무겁다 했습니까? 해양판이 무겁다 했죠. 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 중에서 더 무거운 해양판이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땅과 땅이 스치면서 내려가니까 아주 높은 압력과 온도 때문에 마그마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섭입형에서는 마그마 발생 때문에 화산활동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충돌형은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면서 솟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마그마 발생이 없어서 화산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스치는 경계에서도 마그마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거든요. 올라오는 상승형도 아니고 마그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지각변동은 이러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했죠. 그럼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새로운 지형이 생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해양과 해양이 멀어지는 경계에서는 판과 판이 멀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는가? 그런데 이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에서는 멘틀이 상승한다 했죠. 그럼 바다 밑에서 멘틀이 상승하면서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바다 밑에 산맥이다 해령이랍니다. 근데 바다 밑에 산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두 판이 멀어지니까 중간 부분이 찢어집니다. 찢어졌다 열. 그래서 골짜기가 생긴다 열곡이랍니다. 그러면 해양과 해양이 멀어져서 그 해령과 열공이 있는 지형은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대서양에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 부분에 아주 길게 해령이 있습니다. 위에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요 부분이 대서양이거든요. 요 부분이 대서양인데 대서양 중앙에 쭉 무언가가 있죠. 이게 대서양 바다 밑에 있는 해령입니다. 해령. 이게 대서양 중앙에 있는 해령. 자, 그 다음에 대륙과 대륙이 멀어질 때도 있겠죠. 그럼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게 되면 땅이 찢어지게 되겠죠.
그럼 찢어진다, 열. 그래서 골짜기가 움푹 파인 골짜기가 생기는데 한 부분만 생기는 게 아니고 쭉 연결돼서 생긴다 해서 열곡대라고 합니다. 대가 띱니다. 띠. 거대한 땅덩어리가 멀어지면서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게 쭉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에 있습니다. 자, 동아프리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아프리카판이거든요. 그럼 아프리카판의 오른쪽이죠. 동쪽이니까. 요 오른쪽에 거대하게 열곡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부분에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있는데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 요 부분이 찢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가 판에 멀어지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멀어지면서 찢어져서 이제 바다가 형성돼서 홍해가 만들어지고 요 부분도 계속 멀어지면서 땅이 갈라진 깊은 골짜기인 열곡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열곡대가 대표적인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서비평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서비평은 대표적인 게 일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지역이 만들어지는가?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하나가 쑥 들어간다 했죠. 그럼 이 부분에 깊은 골짜기가 생깁니다. 바다 밑에 깊은 골짜기 해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마그마가 형성되거든요. 판과 판이 부딪혀서. 그럼 마그마가 형성돼서 솟아 올라와서 섬이 만들어지는데 활 모양의 섬이 만들어진다.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호상열도가 아닌 습곡산맥도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곡산맥도. 자, 그러면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기는 게 일본주의입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열도거든요. 일본 열도 바로 옆에 일본 해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과 해양이 부딪혀서 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안데스 산맥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 우리나라죠. 여기 일본입니다. 자, 요게 태평양판의 경계거든요. 태평양판의 경계. 여기가 필리핀판입니다. 필리핀판. 자, 그러면 여기는 유라시아판이거든요. 유라시아판인 대륙판하고 태평양판이 어떻게 된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가 필리핀판입니다. 여기가 필리핀판, 여기가 태평양판. 그럼 태평양판인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히는 경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해구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에 깊은 해구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해구입니다. 그럼 여기 해양판이 쭉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섬이 생긴데 있죠. 그게 일본 열도입니다. 요게 호상열도. 활 모양으로 생긴 줄 지어져 있는 섬이 돼서 호상열도입니다. 그래서 해양판하고 대륙판,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해구와 열도가 생긴 얘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안데스 산맥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나츠카판인 해양판이고 여기가 아프리카판, 대륙판입니다. 자, 그러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히죠. 그래서 여기에 해구가 형성되는데 이때는 열도가 아니라 대륙판 쪽에 뭐가 생긴다? 습곡산맥, 거대한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이게 안데스 산맥입니다. 여기에 페루, 칠레 해구가 있습니다. 요 부분하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데 만들어진 지형이 좀 다르죠. 다르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해양과 해양이 부딪히는 경우. 해양과 해양이 부딪히는 경우에도 해양 중에서 더 무거운 놈이 깔아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해양이 부딪혔을 때도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기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어디냐면은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그림은 어디 있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을 때 여기가 필리핀판, 여기가 태평양판, 둘 다 해양판이거든요. 그럼 해양판이 부딪히면서 여기에 해구가 형성되는데 이게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럼 요 주위에 마리아나 해구가 형성된 주위에 호상열도가 생기는데 여기 유명한 우리가 잘 가는 그 사이판 뭐 이런 그 섬들이 있습니다. 예, 이때는 마리아나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기는 해양이 부딪히는 경계입니다.
요거랑 또 다르죠. 자, 그 다음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경우,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 대륙이 충돌하면 누가 더 무겁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면서 솟아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거대한 석곡산맥이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거는 그림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가 인도거든요. 인도. 여기가 유라시아. 그럼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딪히면서 여기가 솟아올랐거든요. 이런 석곡산맥이 형성됩니다.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보존형은 판과 판이 서로 스치는 곳인데 여기에서 생기는 지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한 단청이 생깁니다. 단청이 뭡니까? 땅이 끊어진 거죠. 끊어졌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정단청, 역단청 배웠죠. 그 정단청, 역단청하고 다른 게 정역이 붙은 경우에는 땅과 땅이 끊어지면서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변한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그냥 평행이동하듯이 스치기만 한 데서 이름을 변한단청이랍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변한단청은 해령 주위에도 있습니다. 해령 주위에도 있는데 해령은 바다 밑이죠. 근데 육지인데 대륙인데 변한단청이 있는 그 유명한 곳이 산 안드레아스 단청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혹시 산 안드레아스 영화 혹시 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청이 있는 판의 경계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뒤에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 부분. 여기 보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태평양판하고 대륙판이 서로 어떻게 되는가? 어긋나고 있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가 유명한 산 안드레아스 단청입니다.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있는 쪽은 올라가고 있고 샌프란시스 있는 쪽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여기가 유명한 어긋나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청이고 해령 주위에도 단청이 있댔죠. 이 부분이 해령이라 돼 있죠. 근데 해령은 산맥인데 산맥이 뚝 끊어져 있죠. 그러면 두 산맥이 뚝 끊어져 있는 요 중간 부분에 변한 단청입니다. 요 그림을 다시 보면 여러분들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확대해서 지금 깨져버렸는데 요런 부분 있죠. 요게 해령입니다. 해령. 근데 해령과 해령이 뚝 끊어져 있죠. 그럼 뚝 끊어져 있는 요 부분이 변한 단청입니다. 땅과 땅이 어긋나 있대서 이걸 변한 단청이랍니다. 그래서 변한 단청은 아까 요 부분에도 있었고 바다 해령 주위에도 있다는 거. 자, 요게 판의 경계 정리한 내용 전부 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 그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판과 판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부딪히는 수렴형 경계가 있고 이렇게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있고 이렇게 스치는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그럼 A, B, C, D 지역에 뭐가 어떤 경계이고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도 대륙이랬죠.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부딪힙니다. 그럼 수렴형 경계죠. 그럼 대륙이 부딪히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대륙이 부딪히니까 당연히 지진은 발생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요 네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B 부분 볼까요? B 부분. 자, B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변 일본 옆이죠. 자, 여기가 태평양판, 해양판입니다. 유라시아판, 대륙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대륙판입니다. 그럼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고 있는 경계입니다. 근데 해양이 더 무거워서 섭입해 들어간다 했죠. 섭입형, 수렴형 경계에서도 섭입형입니다. 섭입형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신발 지진까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지진은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고 화산은 무조건 일어난다. 마그마가 형성되니까. 그럼 이 지형에는 뭐가 형성된다? 해구와 고상열도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C 부분을 볼까요? C 부분. 자, C 부분은 뭐냐면 바다 밑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태평양 있는데 바다 밑이거든요. 바다 밑에 있는 해령입니다. 해령. 그럼 해령은 여기 보니까 판가판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죠.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에 형성된 해령입니다. 근데 해령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산이 만들어졌다가 얘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중간 부분이 찢어진 열곡도 생긴다 했죠. 그죠? 자, 이때 옆으로 발산하는 이유는 멘틀이 상승하기 때문이거든요. 멘틀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경계에서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네 가지. 발산형 생기는 지역은 해령과 열곡, 화산 활동 일어나고 천발 지진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D 한번 볼까요? D를 제일 여기가 뭐냐면 해령이랬죠. 여기도 해령이랬죠. 근데 해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뚝 끊어져 있죠. 그럼 이 부분은 끊어졌다 단청입니다. 변환 단청. 해령 주위에 있는 변환 단청입니다. 그럼 변환 단청은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다. 그죠? 그럼 변환 단청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마그마 형성 안 된다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판의 경계 세 번째 종합 정리하는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